2025년에 가장 집중해서 많은, 아무리 적게 봐도 한 이상은 네, 안녕하세요. 철형입니다. 오늘은 금투자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유튜브 투스텝 채널과 금거래소 스테커스를 운영 중이신 조규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독보적인 금투자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요. 뭐 금 외에도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이 가장 흔한 재테크 수단이고, 그리고 최근에는 암호화폐도 많이 떠오르고 하고 있는데, 어떻게 이 금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에 집중하게 되셨는지 좀 그 스토리가 궁금하거든요. 저도 원래는 주식 투자를 더 오래 했었어요. 주식 투자를 해오다가 한 2018년쯤에 이제 그런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. 경제위기 온다. 뭐 이런 뉴스가 그때 한창 많았었어요. 그래가지고 경제위기 오면은 어떤 자산을 준비해야 되지?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이 금이랑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달러보다도 제가 금에 대해 더 무지했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럼 금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을 알아보다 보니까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는 게, 이제 경제위기가 올 거라서 금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금의 슈퍼사이클이 곧 시작되는구나, 이걸 알게 됐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생이긴 해서 큰 돈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았던 전 재산 1,000만 원을 다 금을 사고, 네.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금을 사 모으면서 이렇게 있는데요.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금보다 뭐 주식, 암호화폐 더 많이 오른 자산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투자에 확신이 있는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 말고 다른 자산에서는 확신 정도까지 있는 자산은 아직은 없어요. 하지만 금만큼은 이 슈퍼사이클 기간에 정말 큰 상승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금을 사고 있습니다. 금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실 수 있었나요? 처음에 금을 공부할 때 금이 언제 오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금 가격이 언제 오를까에 대한 분석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소는 실질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물가가 더 많냐 적냐 이거를 판단하는 경제 지표인데요. 만약에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해둬서 뭐 금리를 5% 받았는데 1년에 물가가 6%, 7% 이렇게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은행에 넣어놔도 내 현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더 줄어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.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아니면 이제 투자 기관들은 금과 같은 그런 실물 자산을 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쭉 두고 봤을 때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그 시작점과 동일했다는 거를 늘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시작점이 2019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 금의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자산이 좀 독특하게 한 번 오르면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어요.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한 13년까지 오르는 추세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2019년부터 대략 10년 정도 하면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금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투자의 확신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지금 안 그래도 타이밍이 정말 좋은데요. 네. 지금 주식, 암호화폐, 그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까지도 안 좋은 상황인데 금이 거의 뭐 가장 유일하게 지금 잘 나가는 자산이잖아요. 네.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금만 오르고 있는 이 시장 상황.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금 가격이 올랐던 시기들은 우리가 되짚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뭐 193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때를 기점으로 금의 슈퍼사이클이 있었거든요. 이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금 말고 괜찮은 자산이 거의 없었습니다. 현금을 갖고 있는 것조차 리스크인 시기거든요. 그러니까 금은 그런 시기에만 항상 올라요. 그리고 그런 시기는 한번 오면 보통 10년 정도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의 상황이 물론 트럼프가 기름을 끼얹은 건 맞습니다. 진짜 그 금의 상승 사이클, 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건 맞지만 원래 거시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었다. 네. 좀 더 경제학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었다.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또 경기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물가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현금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하고, 그다음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위험하니까 최근에 채권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만이 유일한 약간 피난처로 네. 보일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
현재 그런 흐름이 장기간 이어진다고 보셨는데 관세로 인한 불안감은 분명히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시장이 소화를 다 마칠 거란 말이죠.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 금 가격도 그렇지만 뭐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가격이 이렇게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지금 금이 되게 핫한 건 맞아요.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훨씬 더 크게 키우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고 뭐 심지어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엄청 커졌거든요. 그 영향이 이제 금에도 와서 금조차도 변동성이 되게 크되 대신 상승 모멘텀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건 관세라는 부분이 정말 이렇게 휙휙 바뀌지 않습니까? 트럼프가. 그렇게 바뀜에 따라 금 가격도 크게 출렁하면서 큰 상승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이 관세가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금의 단기간 조정이 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금을 계속 사 모아야 하는 건 분명하되 다만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좀 분할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워낙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보신 거죠. 지금 상승 기간은 어쨌든 이제 2029년 30년까지 이렇게 보셨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산다고 하면은 네. 어느 정도 기간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까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년 안에는 내가 모아야 될 자산을 전부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이 상승 사이클의 그 후반기에 가면 그때 상승률이 제일 크거든요. 1970년대도 그랬고 뭐 2000년대도 그랬고 금의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상승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런 마지막 2년은 정말 큰 폭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전에 이미 매집을 해두어야 하잖아요. 물론 지금도 막 1년에 30% 40%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와, 금 가격이 진짜 미쳤다.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걸 훨씬 초월하는 상승률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역사 속에서 항상 가르쳐 줬다시피 2025년, 6년 진짜 마지막으로 한 7년 정도까지는 최대한 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빠르면 뭐 2년, 늦어도 3년 안에는 네. 매집을 다 끝내야 한다. 근데 뭐 일반적인 다른 변동성이 큰 자산 대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. 네. 주식이면은 2년, 3년이면 그냥 그 종목의 시세가 다 끝날 정도의 기간인데 금은 훨씬 더 여유 있게 보면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변동성에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이때 3년을 만약에 내가 잡고 있는다고 한다면 올해 2025년에 가장 집중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이런 문제로 이렇게 들이부으면 물론 변동성은 크되 그 마지막 지점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금 가격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올해는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경기 침체 수준을 넘어서 경제 위기로 전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금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하락하거든요. 다만 우리나라는 환율이 치솟아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금에 투자를 하면 그 자산은 금이라는 자산은 달러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금 가격도 오르거든요. 그래서 뭐 IMF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때는 금 가격이 국내 금 가격이 거의 2배가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보자 이거죠.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서 아예 디플레이션으로 가버리는 경제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금을 투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수록 금 가격 상승하고 디플레이션으로 가면은 환율이 치솟아서 국내 금값이 2배가 상승을 하는 이 두 가지 이점을 다 가질 수 있는 2025년이 약간 꽃놀이패 같은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적어도 2025년에는 어차피 담으려고 했다면 이거를 2025년에 땡겨와서 미리 좀 투자를 해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.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도 어쨌든
네. 약간의 조정을 나올 수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실제로 이제 과거 경기 위기 때마다 금 가격도 크게 하락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예를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 가격이 한 25%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. 그 이유는 경제 위기면 사람들이 뭐 부채도 빚도 갚아야 되고 다양한 그렇게 현금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갖다 파는, 심지어 투자자들은 마진콜 때문에라도 억지로 팔아야 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금이라고 뭐 안전하지도 않고 심지어 채권 가격도 하락하는, 모든 자산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캐시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로까지 번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국제 시세는 한 20%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. 다만 이제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그때는 좀 치솟기 때문에 국내 금 가격은 많이 상승할 것이다. 네,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아까 역사적인 그 금 상승 시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네, 이번에는 과거의 그 상승기와 비교해서 2019년 정도부터 2029년, 30년까지 본 거는 조금 짧게 보신 거잖아요. 과거들의 상승 사이클보다는. 네네, 맞습니다. 그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지, 저는 좀 더 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의 금 상승기는 어느 역사와 가장 닮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1930년대랑 아주 유사하거든요. 자, 일단 지금 1970년대가 지난 100년의 역사 중에 단순한 상승률로 보면 제일 커요. 그때가 거의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실제로 1930년대를 보면 그때는 공식적으로는 금 가격이 2배밖에 상승을 안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 가격이 정부에서 딱 고정시켜 놓은 시기였어요. 근데 그게 깨지고 2배밖에 안 올랐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, 만약에 그때의 경제 지표, 뭐 실질금리라던가 뭐 생산량이라던가 다양한 그런 경제 지표를 두고 만약에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, 그러니까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이었다면 1930년대는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,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배가 올랐어요. 결론적으로 지금 뭐 2000년대 상승장도 있고 70년대 상승장도 있고 30년대 상승장도 있는데, 지금은 30년대랑 가장 가깝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.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역사상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뭐 다시 부채를 일으킨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굳이 막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높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리스크는 없거든요. 근데 지금은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1930년대 막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미국의 부채 비율이 높아요. 그 말은 즉 앞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. 실제로 지금 미국 부채 그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높아요. 1000조가 넘거든요. 한 1200조 정도 되는데, 그 말은 즉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정말 거의 안 남았다라는 뜻입니다.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국가들 이제 한 300년치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IMF가 분석한 그 정부부채 청산 작업이라는 보고서를 보면은 대략 국가의 부채 비율이 130%를 넘어가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쓴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채택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을 채택한다고 해요. 그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는데 이거를 1930년대도 똑같이 썼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여서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, 그걸 하루아침에 녹일 수 없으니까 거의 30-40년 동안 녹이거든요.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이제 1930년대의 금 상승률이 가장 컸고, 그렇기 때문에 한 13년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금 슈퍼 사이클도 닮아 있는 걸로 보면 1930년대랑 많이 닮았다. 뭐 이거 외에도 양극화라는 부분도 그때랑 되게 많이 닮았고요. 뭐 정치적 양극화도 많이 닮았고, 그 다음에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것도 사실 1930년대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.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, 이 모든 것들이 과거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0년보다는 1930년대랑 닮았다. 그리고 1930년대를 불안화폐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치면 진짜로 금 가격이 100배도 오를 수 있는 시기다,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현재는 그 사이클에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 보수적으로 봐서 중간 정도에 있지만 네, 맞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더 초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저 이제 보시고 계시네요. 중간에 아직 못 미친 미친, 네. 그 정도일 수도 있다. 네. 네.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한 2029년 30년
정도까지만을 놓고 봤을 때 네. 현재 가격에서 어느 정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?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가격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. 근데 금은 가격을 예측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역사가 거의 5,000년이라는 역사가 있거든요. 기원전 3,200년, 뭐 고대 메소포타미아, 고대 이집트 때부터 금에 대한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시기부터 쭉 보면 금이 폭등했던 역사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거든요. 5,000년 동안 금이 폭등했던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 역사들을 다 돌이켜 볼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금 가격은 결국에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올라요. 1930년대 미국도 그랬고, 뭐 미국만 보더라도 30년대, 70년대 다 똑같았고, 그 다음에 뭐 이전에 뭐 프랑스나 아니면은 이제 스페인 이런 패권 국가들의 금 폭등 사이클, 뭐 옛날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도 그렇고, 정말 뭐 고대, 중세 할 것 없이 항상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지점까지 오르는데, 이거를 이제 미국의 수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이것도 뭐 화폐 통화량을 표현하는 그 수식이 되게 다양하지만 가장 보수적으로 본원 통화량 기준으로만 봐도 금 가격이 대략 21,000불까지는 가야 돼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금 가격이 아무리 적게 봐도 한 7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다. 네,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. 그러면 7배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20조 달러 정도 되니까 한 140, 50조 달러 수준까지 오를 것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. 네. 그러면은 전 세계 주식 시장보다도 네. 금이 더 커질 수 있다. 그 정도의 가능성까지도 보고 계시다. 네. 네, 가격은 사실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가 맞습니다. 필요하시다고 보는데 그래도 가능성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